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람들이 돈을 잃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내가 말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를 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시장에서 관찰해 온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깜박이는 빨간불은 지난 50년 동안 항상 완벽한 폭풍에 앞서 있었던 불빛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그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금속인 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금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으며 가치를 창출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의 모든 금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금속만 잔뜩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리한 관찰자로서 나는 그것의 진정한 본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은 인간의 두려움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리고 그 온도계가 폭발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타고 있는 금융 타이타니코가 방금 빙산과 충돌했다는 신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말은 해석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금값은 온스당 2,000달러에서 4,400달러로 로켓처럼 급등했습니다. 기록적인 시간의 가치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나에게 묻습니다. 찰리, 금이 더 오를까요? 아직 매수할 시간이 있나요? 이 질문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전투의 절반을 진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금이 얼마나 멀리 갈 것인가가 아니라 왜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여러분, 그 대답은 곧 무너지려는 도미노 효과처럼 상호 강화되는 위기의 폭발적인 칵테일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자. 1970년대, 2008년, 그리고 지금의 금의 3번의 큰 호황에는 놀라울 정도로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3번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했고 각각의 위기는 서로를 악화시켰습니다. 금융위기, 달러 위기, 인플레이션 위기.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수 도미노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 부정적인 요인이 축적되면 그 요인들은 합산되지 않고 곱해집니다. 70년대를 기억하시나요? 나는 거기에 있었고 그것을 직접 경험했다. 금은 35달러에서 850달러로 올랐습니다. 2300% 증가했습니다. 금이 갑자기 가치가 높아져서가 아니라 달러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끝없는 군사비 지출의 구덩이인 베트남 전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재정적 압박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치인들의 해법은? 물론 돈을 인쇄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브레튼 우주체제는 달러를 금의 온스당 35달러로 고정시켰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탐욕이 지배할 때까지. 드골이 이끄는 프랑스는 이 게임을 이해했다. 그는 만약 미국인들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달러를 인쇄하고 있다면 그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한 일입니다. 1971년의 닉슨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금과의 달러의 채권을 깨뜨렸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금값이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게 되었으며 1979년 석유 위기로 인해 상황은 지속 불가능해졌습니다. 긴 줄, 하늘을 찌르는 가격, 2년 만에 금 가치가 4배로 오르는 주요소. 3가지 동시 위기, 금융, 시장 붕괴, 환율, 달러 붕괴, 인플레이션, 임금 하락. 서구 자본주의의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레이건이 집권했고 중국이 개방되었고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가격은 하락했으며 인플레이션은 억제되었습니다. 금은 20년 동안 동면했다. 모두가 경제 사이클이 길들여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한가. 역사는 몇 년의 좋은 시절이 지나면 인간은 항상 상황이 영원히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05년에 괴물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금은 상승하기 시작했고 월스트리트는 금융혁신의 황금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은 복잡한 상품을 만들고 부실 채권을 포장해 마치 금인 것처럼 팔았다. 오마하에 있는 버핏과 나는 이것을 보고 대량 살상 무기라고 불렀습니다. 2008년에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거의 붕괴되었으며 수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금 2011년에는 192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금융위기, 달러 자유낙하, 인플레이션 임박. 이제 2024년, 우리는 이 비극의 제3막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금의 가치는 몇 달 만에 2배로 올랐고, 우리가 보는 것은 197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 오히려 악화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부채입니다. 오늘날 그 규모는 3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에만 4조 원이 늘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돈을 인수하는 것보다 더 빨리 부채를 떠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약 4%의 이자율로 인해 이자 지불만으로도 이미 연간 1조 달러 이상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이자도 갚지 못하면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계속 돈을 쓰는 채무자와 같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폰지 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폰지 사기는 결국 붕괴됩니다. 둘째, 달러 위기이다. 70년대에는 금으로 된 받침이 깨지는 것이 문제였다. 이제는 탈달러화다. 수십 년 동안 달러를 지탱해왔던 석유 달러가 무너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석유를 위안화로 거래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산업 강국인 중국은 서구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제재를 가하며 중국을 봉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왕을 보호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깨기 시작하는 체스 선수와 같습니다. 실제 원자재 지원 없이, 세계적인 신뢰 없이 달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셋째, 인플레이션입니다. 팬데믹 이후 중앙은행은 전 세계에 돈을 넘쳐나게 했습니다. 결과? 음식, 집세, 서비스 등 모든 것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잔인한 세금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보는 반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러면 정부는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더 많은 지출로 인구를 달래려고 노력하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뿐입니다. 탈출구가 없는 악순환이다. 70년대 미국에는 헨리 키신저라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한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의 전략적 천재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는 중국과 역사적 동맹을 맺고 소련을 약화시켰으며 석유 달러로 달러를 부활시켰다. 그것은 마스터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미국은 이미 명백한 고갈 징후를 보인 금융 시스템에 더 약하고 더 분열되어 있으며 더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증발했고 불평등은 심해졌으며 외교 정책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추구하기는커녕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러시아를 중국의 품으로 밀어넣으며 달러가 필요 없는 유라시아 경제블록 형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리고 금.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게임을 이해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국부펀드, 억만장자 등 모두 금을 사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속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시스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망치고 있다. 그리고 상어조차 헤엄쳐 나가기 시작하면 물에 피로 가득 차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위기 이후라고 부른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2008년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다.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미국은 인쇄된 돈으로 은행을 구제했고, 중국은 수조 달러의 부양책을 쏟아부었고, 세계는 문제가 끝난 척했습니다. 그러나 부실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고, 불균형은 더욱 심해졌으며,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규모는 2배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과는? 폭발 직전의 압력솥. 그리고 금은 탈출 밸브입니다. 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보험이에요. 뭔가 매우 잘못됐다는 조용한 비명.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도 몰려들기 시작하면 시장에 더 이상 안전자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억만장자들은 금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금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나가서 금을 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최고점을 쫓는 것은 아마추어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대치를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부채를 피하고, 유동자산의 적립금을 유지하세요. 왜냐하면 폭풍이 닥칠 때,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권을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표시는 다 있습니다. 위기가 쌓이기 때문에 금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황을 구할 키신저가 없습니다. 쉬운 탈출구는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고 금은 전달자일 뿐입니다. 문제는 위기가 올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올 것인가이다. 그리고 그것이 도착할 때 나는 당신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했듯이 필요하지만 준비하지 않는 것보다 준비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